하얀 꽃, 그 양귀비를 주로 심고 감자꽃이 심기잖아요. 네. 인공유순으로 북한에서 마약을 심는다고 사진 찍으면 감자꽃으로 변신하려고. 우리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이 한 번을 뛸지게 나는 10번을 뛰어야 된다는 이 각오. 정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게, 띄우지 않게. 그래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기여를 했고. 근데 그때 당시 무상강사는 어떻게 됐냐. 그 국군 포로들을 악착같이 부려먹자 하니까 김정일이가 무상강산에다가 군부 상호를 떨궜어요. 그래 무상강산은 무상강산인 게 아니 898이라는 군부대 명칭을 줬어요. 그리고 무상강산고 국군 포로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한 군대 제대고인 대학생들을 거기다 막 집중적으로 입대를 시키면서 군복을 입혔어요. 무상강산에다가. 그래서 무상강산은 군대화를 만들었어요. 철분을 더 많이 캐서 해외에다 팔아서 애야 돈을 벌어오려고. 그래 내 동생들도 다 군복 입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강산에 가니까. 강산에서 군복. 아버지는 벌목공으로 갔지만은 동생들은 아버지 따라 연사제로 군복을 다 입었죠. 결혼을 하자 하니까 아버지 국군포로 저 주민대상을 받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안전하고 좋아하던 게 가고 파토났지 하니까 결혼이 두려운 게야. 내가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밑에 동생들은 898에서도 짝이 다 있더라고. 내 동생들은. 네 맞이라는 게 결혼 안 하면 지 동생들을 어떻게 하겠냐. 결혼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민이 빠졌죠. 나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내 자식도 국군포로 43호인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재공장 옆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212이라는 군부대. 그래 이게 있는 정치돈이 4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술 가지러 왔다가 아줌마 하면서 이래서 둘이 만나게 된 게 난 또 엄청 사람 좋아하고 잘 놀았어요. 그 사람 내한테 혹 해서 둘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가 자기 아버지가 김일성을 호위하는 호위병이래요. 그랬다고 출신 성분이 좋은데 여자는 당원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내가 또 이미지가 살아갈 것 같더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나 싫다 니하고 니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을 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부소대장이 또 왔더라고. 그래서 부소대장하고 이 말씀을 하는데 자기 소대장이 총각이라니까 그럼 너 소대장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대장을 꼬셨지요 내가. 누구 인생을 또 북한 기준으로 말하면 누가 또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그래서 소대장을 꼬셔가지고 소대장하고 결과적으로 됐지요. 그래 됐는데 그래서 소대장이 됐는데 소대장님 쪽의 토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대장이 아버지가 북한에서 총참모장 최강이 있잖아요. 최강이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사촌끼리 되지요. 아 출신 선물이 좋구나. 내 니하고 결혼하면 내 새끼는 국군포로 딱지를 뽑겠구나. 저는 그걸 생각했죠. 그 사람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부터 했어요. 내가. 왜? 그 어떤 수는 계략이었습니까? 그랬지. 저는 그걸 어른에게도 말을 못했죠. 임신됐어요. 임신됐는데 이 사람이 장인이 국군 포는 거 모르고 몰랐지 않아요. 임신이 됐는데 안 살겠다고 한게요. 그때 당시는 장교가 어떤 여자한테 임신을 시키고 안 살 경우 여자 쪽에서 신고를 하면 군복 벗어야 돼. 그래서 나 니 안 살면 내 너를 옷을 뺏기겠다. 이렇게 또 해서 협박해서 살긴 살았어요. 옷을 뺏긴다는 건 가지고 있던 지위를 해제시키겠다라는 말이 협박에 의한 결혼을 하셨군요. 그래 했죠. 그래 했는데 2월달에 결혼식 해가지고 8월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낳는데 신랑을 바로 송환시키더라고. 그 무상군에 있던 신랑을 항해남도 대청군 창포리 4군단 26사로 보내버려가지고 거기서 옷을 바로 군관 제대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랑이 제대될 줄을 모르고 아기를 잔둥이에다 업고 무상군에서 배청군 창포리라는 데를 갔어요. 엄청 멉니다. 엄청.
기차만 해도 일주일을 가요. 그때 당시엔 기차가 막 가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남한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를 지나서 배천군에서도 역전이 내려서 창포리란 데로 들어가자면 60리를 걸어 들어가요. 근데 거기로 애기를 얻고 갔는데 비가 와서 진흙이 이 발이 다 붙고 진흙이 붙으니까 신발이 붙으니까 신발을 걸을 수 없어 신발을 벗고 신발을 쥐고 맨발을 가야 돼요. 그 남편을 남편을 따라서 6개월 만에 제대를 시켜버린 거죠. 6개월 만에 제대돼서 다시 신랑 집이 명천인데 명천을 가야 될 걸 명천군에 가자면 그 집 토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럴 때다가 시집에서는 내 때문에 온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막 난리치지 않으니까 갈 수 없지요. 그래서 무상분을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행복이 된 게 92년도부터. 아, 네, 네. 응? 진짜 그래, 어려운 그랬죠.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 계산원을 들어갔지요. 제가 92년도에 합회교환이 됐어요. 5월달에. 그래서 한 사람당 987원씩 합회교환 한 사람당 해주게 됐어요. 무상군 합회교환소, 사무교환소에 경제 나왔으니까 거기에 동원돼 가서 합회교환소에서 사람들의 그 돈을 바꿔주는 거 일하면서 저는 또 이때라고 거기 기회잖아요. 나한테는. 아, 내가 이때 내가 내 걸 못 챙기면 못 챙긴다. 엄청 깼는데 그때 장사라는 것도 모를 텐데 머리가 완전 빙글빙글 그랬지. 그래서 북한말로 말하면 욕바로다 그래. 그러죠. 그때는 또 중국 사람들이 엄청 장사를 나왔댔어요. 국경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바꾸지 못해서 그 교환소 마당에 와서 울고불고 할 때예요. 그때 당시 그 중국 집 이렇게 주인집하고 딱 짜고서 그 사람 돈을 한 사람만큼만 바꿔주면 50%를 가질 때예요. 내가. 그 다음에 그 돈을 내가 또 출신 성분이 이렇기 때문에 늘상 내 뒤에는 그 나를 감시하고 겨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촉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내 때부터 아 내가 이걸 누군가 한 데다 써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그때 끼고 산 게 무상군 정치부장을 깼어요. 군안정부 정치부장. 마누라하고 나하고는 언니 동생. 언제 그렇게 살았죠. 정치부장 집에 집 전화했고 솔직히 말해 2000년대에 첫 집에 집 전화가 나올 때 웬만한 집에 전혀 다 없을 때죠. 없을 때 그때 나는 집에 집 전화가 있었어요. 부산에서요? 예. 하룻밤 깨나니까 그 전기선을 싹 꺼내가 전화선 싹 꺼내가 전화가 안 돼서 하룻밤 자고 깨나면 거기 중국에서 이렇게 피복선우 전기선우 다 노래 나는데 동물 다 꺼내서 중국에다 다 팔아먹을 때 됐어요. 그때는 고난의 행군되니까 에어버리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가면 정치부장은 자기가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나를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지요. 보위사령부 5.18소에다가 나를 소개했지요. 그 집에서 5.18소라는 것도 모르고 제가 북한에서 제가 사실은 보위사령부 5.18소 재정지도원을 4년 했어요. 재정지도원이면 거의 북익에서도 그렇죠. 거의 그 엄청 좋은 직업인데 자 그러면 그 5.18소에 재정지도원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 같은 거 뭐지? 아편? 그러니까 양귀비를 네. 이렇게 북한에서 한동안 수거했댔어요. 네네. 국군포로 자리는 출신 성분이 제한돼 양귀비를 수거하는데 나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국군포로 출신 성분이 이래도 나를 쓰는구나. 제가 4년을 복무했는데 주황에서 이제 좀 보위사령부에서 이 자금을 대주죠 여기다가. 그럼 이 대주면 우리는 각 농장들에다가 편씨를 가져다 줘서 농장들에서 심게 했어요. 그때 당시. 그게 마약을 심게 하면 양귀비가 그때 당시는 각 농장들에서 흰씨만 심게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국가적으로 그 마약을 심는다 이게 비밀이 누설될까봐 하얀 꽃 그 양귀비를 주로 심고 감자꽃이 심기잖아요. 네. 그래서 감자를 심는 것처럼 그까라 인공유순으로 북한에서 마약을 심는다고 사진 찍으면 감자꽃으로 변신하려고 1년에 각지에서 양귀비 채취를 할 적에는 7월 말일 8월 달이 제일 더울 적에 해요. 학생들을 농촌동원을 고기를 보낸다고요? 그럼 마약 한 대 불러내면 한 줄에 2명씩 서요. 한 사람은 요만한 손가락 가지고 이 꼬집힌 마무리 이거
돌이고 응. 뒤에 따라간 사람은 유리 판대기에다가 손가락 붉어서 이렇게 해서 말릴찌개 응. 햇빛에다가 건조를 시킨 양귀비는 응. 색이 좋아요. 이제 밤새김에 검은 빛을 내는 거는 양근이라 하고 그늘에다가 비 온 날에 집에서 햇빛을 안 보고 만든 거는 색깔이 예쁘지 않지. 말간 그런 게 안 나면 그거는 하근, 양근, 하근 이렇게 나눴어요. 색하고 냄새를 딱 맡으면 1등품, 2등품, 3등품 착착착 우리 구분했죠 그때. 아, 이게 양귀비를 씹는다는 말만 들었는데 또 이렇게 구체적인 순간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괜히 예. 중국에다 매매하면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때는 보이사령부가 전국적으로 5.18소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청진 5.18소, 함흥 5.18소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청진이 화학섬유 공장 뒤에 청진 5.18소 있었고 라남 쪽에 그 함흥 5.18소 있었어요. 두 개를 해놓고 마약을 수거했어요. 수거를 할 때 가서 우리가 수거해오고 주황에다가 보이사령부에다 올려 바치죠. 1년에 막 18kg, 20kg, 30kg 막 이렇게 바치죠. 1차, 2차, 3차를 걸쳐 바치죠. 1차가 바치는 게 10월 달이고 2차 12월 달이고 3차가 2월 달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그걸 가져다 뭐 합니까? 뭐 하려고 가져가?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운영했다는 게 왜 이걸 가져다가 10kg를 가공하면 흰가루 1kg 나와요. 이게 진이. 그 다음에 이 찌꺼기는 그냥 마약류로 또 나가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알짜만 빼서 독일에서 나오는 바스볼트 있어요. 악어 가방에다가 1kg를 딱 넣어요. 그래가지고 서리 국가는 완전한 국가적인 밀매를 해요. 밀매를 하는데 이게 악어 가방에다가 1kg씩 탁 따있고 바스볼트를 옆에 해가지고 10kg 정도로 배에다 싣고 나가지고 저 나가가지고 공해상에 가서 밀매를 하는데 이걸 1kg 주고 달러로 받아왔지요. 완전 그때 당시엔 밤이 뭐 희지도 못하니까 이거 달러를 저울에 떠서 앞으로 남기고 그때 당시는 그런 작업을 국가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서 꼬나부리로 그도 요만한 잔심부름 했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보이사령부 5.18소 직원들에게는 신분증을 줬어요. 신분증을 줬는데 여기다가 신분증이 완전 대단한 신분증이 됐어요.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장이 이제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완전 이제 국장이 있는 도장이 찍혀 있고 2001년도부터 2001년도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딱 쓰고 산기인은 피라미돈 지도 원임을 그러니까 양귀비라요. 그 피라미돈이라고 또 이름도 바꿨어요. 피라미돈. 야, 모든 게 비밀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돈 지도 원임을 증명함 하고 밑에 김정일. 딱 김정일이 이름이 찍혀 있었죠. 그거 우리는 신분증이 김정일이 이름만 있으면 아무 초소 뭐 특급 차이 타서 신분증 대신 그거 탁 내놓으면 무사 통과. 1년에 우리가 38kg를 해서 한 22kg로 하고 2차에 한 38kg 정도 나가거든요. 나갈 적에는 차가 가다가 서고 가다가 그때는 고난 행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고급 승용차 청진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갈 적에는 세상에 나는 그래서 북한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녀봤어요. 내가 저 단천 마철령 고개를 넘어갈 때 마철령 고개가 안개가 엄청 있잖아요. 다 내려앉아서 이 도로가 보이잖아요. 정도 굽이 마철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마철령 고개에서 단천이 착 떨어지는 임박에 조금 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한내. 그래 거기서 기름 넣고 평양 들어갈 적에 초소가 3개를 걸쳐야 돼요. 그 초소에 가서는 신분증 탁 내놓으면 경호들이 차 트렁크 보자마리도 없이 가서 차에 한방 착 올리고 거수경려 할 때 그 기분은 째지기. 그래요. 네, 그렇죠. 솔직한 말이죠. 그 기분이 국군포로 새끼라는 것도 다 있지요. 43호, 그 울분, 격분 이런 게 다 있어져요. 그때 당시에. 아, 사람은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렇게 됐죠. 그런 것도 느껴봤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12월 달에
그 일을 많이 했다고 마지막에 종화 사업이 있어요. 그럴 집에는 그 남들이 못 입어보는 남자들이 운동복 있잖아요. 북한에 그 운동복은 지금 이기는 보지도 않는 거 운동복 한 번 완전 일본 아들이 거 그것도 촥 주지. 가죽 자켓 있잖아. 남자 가죽 잠바 북한은 가죽 잠바라잖아. 그것도 막 비싼 거 착 그거 완전 상품으로 줘요. 그다음에는 집에서 먹고 살 돈은 그때 북한에서 무슨 한 500달러씩 주면 그 500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500달러를 받아가지고 톡 오면 정치부장 집에 또 조금 줘야 되지 않아요. 또 200달러 정도 주고 300달러 가지고 우리는 100달러도 못 먹고 살아요. 나머지 돈은 다 뇌물이 나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요만큼밖에 없어요.